글로벌 전략가들입니다. 미 증시의 분석과 함께 우리 증시의 전략까지도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선의 투자백미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과 결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주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여전히 조금 강조를 했고요. 이에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조금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파월 의장의 구체적인 인터뷰를 조금 들어보자면요. 현재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했고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연준 위원들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2%가 결국엔 궁극적인 목표치 달성의 그 레벨이기 때문에 점차 여유를 갖고 좀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했고 데이터 확인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카시카리 총재도 이제 좀 비슷한 결을 유지를 했는데요. 연방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에세이를 통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주 긴축적이지는 않았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 이에 이제 연방 금리를 내리기 전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여전히 좀 살펴보자. 파월과 유사한 맥을 같이 조금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페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보자면요. 3월 달에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50% 이상이었는데 지금 14.5%. 그러니까 거의 3월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희박해졌다라고 대체적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에 조금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하락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수준은 아니고 또 이제 70년대, 80년대 과오를 연준은 저지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이라든지 6월로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명당성에 대한 증거를 조금 더 찾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3월은 거의 이제 소멸이 되었고, 이제 5월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 가능성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하 자신감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에서 저 PBR에 대한 핫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이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한 번 또 확 또 분위기가 이렇게 일구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도 과열이 아니냐라는 얘기 있는데 좀 테마주로 자리매김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또 과열됐다가 좀 다시 또 끝날 것이라고 좀 보세요? 분위기가.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도 계속해서 저 PBR 관련 테마 특히 이제 ROE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는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점이 수급을 조금 지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성장주로 수급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저희가 금리 하락폭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 이전에 그 만년 저평가 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약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저 PBR 기업들을 소팅해서 또 정책에 올라타는 전략을 이제 차츰 조금 펼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결정적인 시점, 일본을 조금 비교를 많이 해서 제가 자료를 썼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기시다 내각의 자본 효율성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온 2023년 4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일본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타 이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시현을 했고 9개월 동안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기준으로 들자면 약 한 2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의 그런 효율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네. 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제 일본이랑 조금 비슷한 경향을 지금 차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주 환원책 기대감이 강화되는 구간 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포워드 PBR 한 배를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ROE 10%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2,800~900선까지 달성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연내 저는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0, 2,900을 얘기를 듣자 좀 귀가 쫑긋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25%의 주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저 PBR의 시장 관심,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정책, 이것이 이제 일본 사례를 통해서 코스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코스피가 뭐 외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었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실 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를 그간 잡았었고요. 내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하자면은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을 조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경제 구조라든지 이제 산업의 구조가 비슷한 대만과 대비해서도 배당 성향이 훨씬 낮고 자사주 매입을 소각하는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이제 기업들을 이제 좀 유도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6개 업종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 16개 업종이 PBR 한 배 미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5년 평균 PBR을 대부분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한 배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뭐 기업들도 그렇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PBR 한 배는 통상적으로 위기 국면이 아니면 여타 증시는 이제 소위 청산 가치로 평가하는 잣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청산 가치도 사실 제때 이제 청산 가치만큼이나 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좀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산 가치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비용이라든지 배당 성향,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그 재무적인 관점 그 이상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코스피를 평가하기 시작을 할 것 같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네. 이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에 좀 순응하는 자세고, 또 무엇보다도 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부의 정책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자면 코스피에는 이제 좀 기회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2,800, 2,900 증시 부양책의 효과 본 일본 증시의 환호로 코스피 가능할까 이제 평가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반도체에서 AI 반도체로의 이제 분위기, 엔비디아를 이제 선두로 국내의 반도체 아무래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키워드 역시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AI도 지금 당장은 전체적으로 확연히 좋아지는 수급 개선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선별적으로 여전히 접근하는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재화 소비 둔화 우려에 지금 M7 기업들을 여전히 이분법 그 잣대로 시장은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기업과 정부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투심 약화와 동조화되는 이제 테슬라 주가와 좀 같이 가기보다는 전통적인 소비 둔화를 해칭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매크로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AI 투자 시기가 빨라지는 미국이 필요한 거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라든지 반도체 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그 AI 데이터 설립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코스피에게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가 HBM 시장 점유율을 보자면은 글로벌리 해서 SK 하이닉스가 절반이고 삼성전자가 40%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T 대형주들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들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외를 하더라도 여타 HBM 그 테마들의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 PBR 전략에 맞는 그 투자 전략 한마디 들어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ROE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재평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사실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PBR ROE 개선 상승군이 그렇지 못한 업종 대비해서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하는 이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딴에서 이제 좀 넘어가자면은 PBR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와 금융업종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이제 실적 주도주이고 2022년부터 ROE가 10% 이상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제 자동차 PBR 리레이팅이 진행했던 구간이 2007년에서 2009년도 넘어가는 사이였는데 이 구간 수준의 ROE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관심 추가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가식성은 이제 PBR 0.4배에서 0.6배 수준 머물고 있는 금융주 저평가 국면을 이제 개선시키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OE 개선 상승군 자동차와 이제 금융 쪽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